안녕하세요. 청해남방병원 병원장 김주용입니다. 본 자료는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본 내용은 허리 통증의 원인, 증상, 그리고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내용을 잘 습득하시고 생활관리를 잘 하시면서 꼭 질병이 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뒤로 만약에 질병이 왔다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네, 다음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조직으로 충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충격을 흡수하는 조직인데요. 이 디스크가 수분을 잃고 탄력성을 잃게 되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나머지 충격을 주변의 뼈 아니면 근육, 인대에서 대신 흡수하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퇴행성이 되면 수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 포도가 있고 건포도가 있는데요. 포도는 충분히 수분이 있어서 탄력적이지만 건포도는 탄력적이지 않죠. 이렇게 건포도가 쭉 쌓여 있다고 하면 내 몸에서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스크의 수분 관리, 그리고 금연, 적절한 운동을 통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디스크, 내가 디스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증상으로 분류합니다. 내가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로 저리거나 당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척추의 후관절이라는 곳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리가 저린 게 과연 무릎 밑으로까지 내려가냐, 아니면 무릎 밑이 아닌 엉덩이까지만 저린가를 판단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디스크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가락이 저리고 발목이 저리고 종아리가 저리다면 디스크입니다. 특히 신경의 경우에는 바로 허리 쪽에, 엉덩이 쪽에 저리기보다는 이 신경의 압박의 증상이 발끝 쪽에 저림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저림이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심하면 디스크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집에 계실 때에는 옆에 있는 배우자분이나 가족분들께 내가 저린 다리를 한번 들어 올려 봐라 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SLR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각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디스크가 좋아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감각신경 손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경증 디스크의 판별법입니다. 하지만 중증 디스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증 디스크는 운동신경까지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걷기를 해봐야 합니다. 일반 걷기가 아니라 발끝으로 걷기, 그리고 발 뒤꿈치로 걷기를 해봐야 합니다. 약 20초에서 30초 정도 발끝이나 발 뒤꿈치로 걸을 수 없다면 이는 운동신경이 손상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걷기는 일반적으로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하는 90% 이상인 요추 4, 5번 사이, 그리고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의 신경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런 발에 힘 빠지는 증상이 급속으로 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근육에 힘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이 근육의 힘 빠짐이 48시간 이전에 진행됐고 언제 빠졌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당장 수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술을 해도 근력이 돌아오는 속도는 수술을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스크의 확진은 무조건 MRI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디스크를 그냥 투과하기 때문에 디스크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MRI 촬영을 통해서 디스크가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튀어나와 있는지, 그리고 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는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야만 우리가 치료 예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MRI 촬영과 엑스레이 촬영의 비교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인데요. 이 환자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엑스레이를 보고 디스크를 추측하는 경우인데요. 이 디스크가 수분이 빠지게 되면 포도와 건포도처럼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낮아지게 됩니다. 즉 디스크의 공간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하고 MRI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MRI 촬영을 했더니 추간판이 일반적인 탈출이 아닌 완전 파열돼서 흘러나온 익스트루전이라는 진단이 되었는데요. 이 진단을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 수술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척추 관련 의료 분쟁 중에 187건 중에 164건이 척추 수술과 관련된 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 분쟁의 내용을 보면요, 제일 많은 것이 수술의 효과가 미흡하거나 재발된 경우입니다. 4분의 1 이상이 수술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경이나 조직이 수술 과정에서 손상된 경우입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매우 집중해야 됩니다.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미세 현미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서 수술을 하면서 아주 작은 기구들로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능숙한 수술의 전문가가 신경 손상이 되지 않게 수술해야 되는데요. 수술 중에 신경을 건들게 되면 신경에 손상이 되면서 하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염입니다.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게 되면 그 조직에 화농성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서 재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긴 기간 항생제 주사 치료를,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험한 척추 수술 하기 전에 반드시 비수술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척추 수술 기왕에 한 거 통증이 좋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뒤로 계속 유지될까요? 제가 몇 가지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제 환자인데요, 척추 수술을 하고서 인공 디스크를 삽입했습니다. 인공 디스크 삽입을 했는데 인공 디스크 부분에 불안정성이 생겨서 통증이 계속 극심해서 결국 5개월 뒤에 스크류를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크류를 박아서 척추의 안정성을 야기했지만 이 고정된 부분이 계속적인 충격과 누적된 피로를 받으면서 결국은 부러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수술 실패 증후군,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 연구에 의하면 보통 수술 후 재수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젊은 환자에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술 후에 활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스크 부분이 이미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말랑말랑한 조직에서 딱딱한 조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다시 수술 부위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젊은 환자분들, 이미 말랑말랑한 조직이 나온 거를 잘라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아직도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수술의 연도는 과연 몇 년 정도가 걸렸냐?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수술을 스크류를 박던 디스크를 절제하던 그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1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생은 굉장히 깁니다. 척추 100세 시대인데 수술을 그렇게 급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10년 뒤에 또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비수술 척추를 통해서 척추 관리를 잘 해서 그 뒤에 수술해야 됩니다. 요즘 척추 100세 시대, 100세 허리 만들기라는 키워드로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은 통증이 잘 관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이 관리되지 못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과 비수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비수술 치료법을 언제 선택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수술 치료법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수술 치료법을 쓸 때 비수술 치료는 이래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수술로도 통증이 충분히 관리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히 약국에서 타이레놀이라든지 간단한 진통소염제를 복용했다고 칩시다. 이것들을 비수술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통증이 조절되면 괜찮지만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통증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확한 치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발이 없어야 됩니다. 척추는 굉장히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크 부분만 딱 염증을 줄였다고 해서 내 몸에 디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를 발생하게 한 근본 원인들, 내 몸에 구석구석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수술 치료의 세 번째, 내 몸이 편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 몸에는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그 면역세포의 기능으로 디스크의 염증들을 잘 잡아 먹어야지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오장육부가 편하지 않게 되면 진통 효과를 억제하고 통증을 더 증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 몸 전체가 편안하고 일상생활 기능이 향상할 수 있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록 한방재활외과 전문이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엔 수술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수술이 필요할까요? 수술의 원칙, 첫 번째로는 대변과 소변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내 몸의 직장과 방광에는 여러 가지 신경이 나와서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오줌을 저장하고 내보내고 대변을 내보낼 때 일종의 섬유들이 자극을 하면서 운동신경과 함께 대변과 소변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소변이 조금만 짜도 화장실에 가거나 아니면 대변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게 되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신경 손상이 있게 되면 내 대소변을 아예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줄줄줄 새게 됩니다. 아니면 변의가 아무리 대변이 많이 차도 변의를 느끼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 허리 아래에 있는 신경이 강하게 압박을 받게 되면, 넓게 압박을 받게 되면 비단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내장으로 가는 신경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리의 근육에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근력 저하는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려 올리고, 정확히는 발이죠. 발을 들어 올리고 내려 올리는 근육과 관련된 운동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하면 내 발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것들이 안 되게 됩니다. 축 처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8시간 이내에 수술하게 되면 신경이 회복이 되지만 48시간이 이미 지나면 그 뒤에 수술을 하거나 한 달 뒤, 두 달 뒤에 수술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급성으로 온 근력 저하, 진행성 근력 저하만 수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비수술 치료를 제대로 3개월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뒤쪽에 그래프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경우는 5% 미만입니다. 근데 내 몸에 가해지는 충격과 업무 환경 모든 측면에 있어서 디스크를 반드시 절제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제대로 치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래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 내가 디스크를 아무리 치료해도 왜 이렇게 안 낫지? 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80에서 90% 정도의 환자들은 3개월 이내에 통증이 굉장히 많이 소실되게 됩니다. 근데 그 3개월 이내에 소실된다 하더라도 바로 처음부터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께 설명할 때는 이 통증이 파도를 탄다고 얘기합니다. 파도를 타듯 넘실넘실 좋았다가 안 좋았다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통증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 몸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내가 5분 앉을 거 10분 앉고 10분 앉을 거 20분 앉습니다. 그러면 또 치료를 하면 떨어지고, 그럼 또 다시 움직이고 떨어지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희비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디스크 치료입니다. 그런데 양방 시술과 함께 치료를 받으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 양방 협진치료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까지 전부 제외했을 때 정말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3에서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는 꼭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디스크와 관련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 너무 조급하십니다. 비수술 치료가 3개월 정도 걸리고 일종의 치료의 흐름이 있다고 했는데도 아무리 설명드려도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려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없을까요? 임상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연구를 갖고 왔는데요. 허리에 아무 이상이 없는 67명의 환자가 아니죠. 67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무려 20%에서 있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디스크가 있더라도 생활 환경의 제어, 적당한 치료, 근력 이런 것들이 종합된다면 아무 증상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의 완치 기준은 디스크가 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스크로 인한 불편감 없이 일상생활과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디스크 완치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MRI상 디스크가 들어가지 않다고 해서 굉장히 내가 치료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대부분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탈출된 것들이 흡수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기능의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 내 몸의 MRI가 어떻고 MRI가 비포 애프터 비교했을 때 나중에 얼마큼 흡수됐고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내 몸에 정말 좋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수술을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수술을 권유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 3군데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첫 번째, 정말 수술 잘하는 신경외과, 정말 수술 잘하는 전문병원에 가서 일단 상담해 보십시오.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절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활할 건지 잘 알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비수술로 척추를 치료하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 한방의 경우에는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대부분 비수술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양방재활외과 전문의도 좋습니다. 세 번째, 대학병원에 꼭 가보십시오. 우리가 임상에서는 결국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병원에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득에서 분리돼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대학병원 전문의 원장님께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술을 권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을 대학병원에서도 권유하지 않는다면 비수술 치료를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 비수술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 3개월이 지나고서 수술을 권하는 것들이, 선택을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치료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